네. 오늘 날씨가 지난주보다는 많이 풀렸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쌀쌀해져서 어제는 정말로 날씨가 봄 날씨였어요, 한마디로. 근데 어제 강의 안 하고 저 팔공산 놀러 갈 뻔했어, 한마디로. 날씨가 워낙 좋아서. 자, 오늘은 여러분 95페이지 건축법상의 용도지역 규모와 밀도 제한 파트가 되는데 흐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안 오시면 진도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제가 준 거를 보면 준 거를 보십시오. 95페이지. 예. 자, 프린트물 오늘 준 거 한번 집어내 보세요. 보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4대 계획을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국가 계획이 있고 두 번째 광역 도시 계획,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라 했죠? 도시군 기본 계획,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봤죠. 그럼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자체가 우리는 뭐라 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지구 기사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도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제 요거를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요것을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부터 먼저 본 거죠. 요것을 우리가 용도 지역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자, 용도 지역에서 우리가 보면은 먼저 용도 지역의 구분이 도, 관, 농자가 됩니다. 그렇죠? 도관, 농자. 자, 그럼 여기 도시 지역, 그리고 이제 관리 지역, 그리고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도 지역이 4개 지역으로 구분되죠. 자, 그럼 이 도시 지역이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 같이 따라하세요. 상, 공, 녹 다 같이 주상, 공, 녹. 예. 그럼 여기 주거 지역은 다시 우리가 또 뭐라고 했죠? 주거 지역은 전, 같이 큰 소리로 전. 그다음에 이제 상업 지역은 다시 중, 근. 그다음에 공업 지역도 다시 전, 준 이렇게 보셨고, 녹지 지역도 도, 자 이렇게 해서 주거 지역이 여기는 1종, 2종, 여기는 1, 2, 3종 해가지고 주거 지역이 6개, 상업 지역이 4개, 공업 지역이 3개, 녹지가 3개 이렇게 해서 도시 지역이 16개가 되고,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이 우리는 보, 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 개 이렇게 해서 여기 3개, 여기 2개. 그래서 용도 지역은 우리가 4구 4개 용도가 9개 됐다가 그 다음에 최대 전체적으로 보니까 16개, 3개, 요거 2개. 그래서 21개 지역이다. 그래서 4구 21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걸 오른쪽에 도표에다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도관, 농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바로 이거를 정리한 거고요. 자, 그럼 이게 용도 지역이 우리가 보면은 첫째, 용도 지역에 이제 여기 용도 지역이 이런 게 있다. 종류죠.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에 그 효과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의 효과. 그 지정의 효과는 우리는 첫 번째 건축행위 제한을 보셨죠. 건축행위 제한. 그럼 저 건축행위 제한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세울 수 있고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가 이런 거 보셨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이 뭐냐? 건축물의 규모 제한이죠. 자, 이거 지금 오늘 공부할 차례다. 이 규모 제한이 면적을 규제하는 것이 우리가 뭐다? 면적 제한이 건폐율 제한. 무슨 제한? 건폐율 제한.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전부 다 건축행위 제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폐율 제한, 세 번째 용적률 제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걸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규모를 제한한다. 그래서 규모 제한이다. 그럼 요걸 저 굳이 말한다면 요거는 면적 제한이고 요거는 밀도다. 요거는 면적 제한이고 요거는 밀도 제한이다. 요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세 가지가 용도 지역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의 효과, 이게 우리는 이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난번 요까지는 봤습니다. 건축행위자는 포지티브식 방식이 있고 네거티브식 방식이 있다. 네거티브식 방식은 7개, 포지티브식은 14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행위에 대한 규정 방식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페이지 95페이지 제일 밑에 용도적 규모와 밀도 제한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공통적인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보죠.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공통적인 타이틀을 만들면 첫 번째 건폐율과 용적률이 무엇이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지정의 목적이 뭐냐? 왜 지정하느냐? 그 지정의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정을 했을 때 따로 규정하는 게, 이거는 최대 한도를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기준인데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게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정한다. 따로 규정을 하거나 해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완화, 강화 요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시험 어렵게 나올 때 이게 잘 나와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속에서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건폐율이 무엇이고 용적률이 뭐냐 이걸 보자고요. 그럼 건폐율은 한마디로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자 여기서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뭐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고,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는 이제 건폐율이다.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요. 요렇게 우리가 대지가 있다고, 여기 하얗게 똑같이 대지가 100평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똑같이 이쪽도 100평, 이쪽도 100평이야. 그럼 요걸 우리가 제곱미터로 표시하니까 1000제곱미터라고 하죠. 1000제곱미터가 있다. 그러면 A 땅과 B 땅이 대지가 각각 1000제곱미터인데 요쪽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요게 우리는 건폐율이 이게 얼마가 되는지 한 90% 육안으로 보더라도 건폐율이 한 90%좀 돼 보입니다. 자, 그럼 건폐율이 90%인 경우, 자, 여기는 이제 육안으로 보니까 한 20%가 돼요. 요거 한 20%. 그러면 하얀색 대지 면적에 대한 노란색 건축 면적의 비율을 요거는 20%로 하는 거죠. 그럼 20% 같으면 이게 대지가 1000제곱미터니까 여기 20%라는 것은 건물이 들어서가 있는 바닥으로 깔고 있는 건축물이 바닥으로 깔고 있는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된다.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이게 90%다는 말은 대지 면적이 1000일 때 건폐율이 90%는 말은 대지 면적으로 깔고 앉아있는 건축이 깔고 앉아있는 면적이 여기는 900제곱미터다 이 뜻이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는 건폐율 90%, 20%다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발견해낸 거는 건폐율은 100%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건폐율이 100%가 없어요. 100%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요. 대지가 이렇게 4개 대지가 있는데 4필지가 있어. 여기도 100% 짓고, 자, 100%로 우리가 건물을 건축했다고 봅시다. 그럼 이쪽도 100% 건물을 건축하고, 그럼 100% 건축을 하게 되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은 100%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건폐율의 지정의 목적이 뭐냐. 건폐율의 지정의 목적은 똑같아. 여기다 적을게. 목적은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합니다. 자, 공지를 확보를 함으로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일조나 통풍, 채광 이런 거를 확보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간 확보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는 요 정도 10% 정도는 이렇게 공간으로 남겨놓고 건축을 하라. 그러니까 100%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입니다. 자, 용적률은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서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용적률은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연면적이 무엇이냐? 연면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봐봐요. 여기 이렇게 이제 건물이 세워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조금 그럴듯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하예요, 지하. 그러면 이제 각각 500제곱미터씩 건축을 했다고 봅시다. 500, 500, 500, 500, 500이에요. 그럼 지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층이고 지하가 2개 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층은요. 1층은 이렇게 기둥만 덩그렇게 있고 빈 공간 이게 이제 요렇게 돼가 있는데 기둥만 있고 이거는 이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뭐로 이용하고 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럼 여기는 이제 지하에 지하층이죠. 지하층. 이렇게 이제 건물이 쫙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연면적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면적? 자, 그럼 이제 바닥 면적의 합계는 지상층의 바닥 면적, 지상층, 그리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면적?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면적은 지하층, 지상층, 양쪽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것을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용적률을 계산할 때 이 연면적에는 여기 지하층 면적도 빼줘요. 그리고 지상층의 주차 용도로 쓰고 있는 요걸 우리가 필로티라고 합니다. 무슨 티? 이 필로티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기둥이라는 뜻이요. 무슨 뜻? 기둥이 필로티예요. 그러면 이제 기둥만 있고 주차 공간을 쓰고 있는 이 계열을 필로티라고 하는데 이 지하층과 필로티, 주차장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게 건축물이 쭉 올라가면 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이런 게 바로 초고층이에요. 초고층. 근데 여기 이제 30층이 있어. 몇 층? 자, 그럼 여기 30층이라고 한다면 30층마다 뭐를 설치하냐? 요 30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요. 무슨 구역? 그럼 이 초고층 건물은 서울에 123층짜리 롯데월드 타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집어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피난안전구역은 불났다. 그럼 자동으로 그 문이 잠겨. 그 안에 비상식량하고 음식하고 약품하고 방독면하고 이렇게 다 배치돼 있어요. 한마디로. 그럼 거기 들어가면 아무리 바깥에 불이 나도 쇠망치로 부수지 않는 이상은 부서지지 않아. 완전 연기도 차단이 돼서 절대 안 들어와. 이런 피난안전구역이죠. 몇 층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경사진 형태로 지붕을 설치하는 데에서 옥상에 마지막에. 그럼 이때는 이제 이 헬리포트는 평평해 헬리콥터가 불났을 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헬리콥터가 밧줄을 내려서 여기 피난을 위해서 피해온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때 온 사람들이 여기다가 룸을 하나 만들어. 법적으로. 룸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것도 이거하고 똑같이 자동문이 돼 있어가지고 부수지 않은 이상 이게 이게 대피구역. 무슨 구역? 무슨 구역? 그럼 여기 불났을 때 옥상에 도망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숨어 있죠. 그러면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밧줄 내려주면은 통하고 밧줄 내려주면 그거 타고 이제 피난을 하는 거야. 구출을 하는 거야. 그때까지 대피하라는 구역이 대피구역이 이게 있어. 이 대피구역. 그리고 30층마다 하나 설치한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지상층의 주차 용도로 쓰고 있는 피로티 면적 그리고 지하층 면적 이거는 연면적에서 빼줍니다. 이런 거를 많이 설치하도록 하기 위하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빼주니까 이것만큼 더 건물을 더 세울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걸 우리가 빼주는 걸 지주대피라고 하는 다 같이 지주대피 시작. 지하층. 같이 해봐. 지하층. 주차장. 자, 대피구역. 피난안전구역. 요런 면적은 연면적에서 뭐 한다? 빼준다. 요게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면적에는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용적률 계산할 때만은 이 지주대피, 이 네 가지 연면적을 뭐, 바닥면적 합계를 뭐 한다? 빼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할 때 이 용적률을 가지고 묻는 것이 뭐가 나올까? 용적률을 갖고 묻는 것이 우리가 최대 연면적을 묻는 문제가 나오죠. 뭐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최대 연면적. 그럼 최대 연면적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곧잘 나와요. 국계부는. 그럼 최대 연면적이 뭐냐? 최대 연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대지 면적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네? 바닥 면적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용적률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그래야 최대 연면적이 나오지. 뭐가 나온다고요? 자, 그럼 여기는 건폐율하고 더불어서 나오는 문제가 최대 건축 면적을 묻는 문제로. 무슨 문제? 최대 건축 면적. 그럼 최대 건축 면적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는 대지 면적 곱하기 뭐를 곱해주면 돼? 그렇죠. 이제 우리 이종의 수험생들은 100%다 합격하겠네요. 그대로 뭐 이렇게 센스들이 좋아. 대지 면적 곱하기 뭐라고? 건폐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책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대지가 있어. 그럼 이게 대지가 이게 1000제곱미터라고 하죠. 얼마라고? 그럼 이게 각 층이 500제곱미터라. 얼마라고? 500제곱미터. 자, 이럴 때 용적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용적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응?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2500이죠. 그러면 용적률은 대지 면적 1000분의 얼마? 2500 곱하기 100이니까 몇 프로야? 250%죠. 맞잖아요. 그럼 250%니까 여기다가 대지 면적 1000에다가 250을 곱하면은 뭐가 나올까? 최대 연면적이 나오겠죠. 무슨 면적? 여기다가 세울 수 있는 총 면적이 나오는 거야. 각 측바닥 면적이 합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의 지정의 목적은 페이지 96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죠? 자, 목적은 건폐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폐율은 우리가 건폐율은 평면적인 규제다. 뭐라고요? 자, 건폐율은 평면적 규제죠. 그리고 용적률은 입체적 규제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폐율은 평면 규제로 대지 안에 최소한도의 공간화고. 뭐라고요? 선생님 책이 없어요? 아이고 그랬었구나. 아, 우리 저 같이 보세요. 그렇죠. 같이. 오늘 처음 왔는데 책도 원래 학원마다 가면 책이 네? 아, 예, 족이 있습니다. 오늘 안 줬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폐율은 평면적 규제야. 무슨 규제라고? 자, 평면적 규제라고요.
여기 목적하고 같이 적정을 선택하니까. 건폐율은 우리는 평면적 규제다. 이거는 면적 규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밀도 규제인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입체적 규제다. 그럼 입체적은 한마디로 수직적이죠. 땅하고 건물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밀도 규제, 높이 규제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나 둘 다가 공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일조 송풍 태광 이와 같은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동시에 화재가 났을 때 연소 방지, 공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고 용적률은 밀도, 즉 입체적 규제로 건축물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건폐율과 더불어서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용적률. 이게 지정의 목적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건폐율은 평면적 규제고 공간 확보가 목적이야. 그 다음에 용적률의 지정의 목적은 입체적이고 밀도 규제,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게 그 용적률의 지정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최대한도. 최대한도는 3단계. 우선 법률로 1단계죠. 그 다음에 2단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그 다음에 3단계가 조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건폐율의 최대 한도하고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먼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건폐율은 일단 녹주공상입니다. 다 같이 녹주공상 시작.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이유가 나중에 문제를 보면 왜 저 선생님이 저렇게 정리했느냐 알게 될 거예요. 자, 이 녹지라고 하면 여기 녹지 속에 뭐가 들어가냐? 녹지 밑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이 다 들어가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보면 도시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요거를 우리가 비도시지역이다. 즉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다 이거잖아. 비도시지역이죠. 그럼 이건 도시지역하고 우리나라 땅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나눈다. 그래서 일단 도관농지로 나눠지는데 도시지역이 다시 주, 상, 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지죠. 그럼 녹지 밑에 관리가 있고 농림이 있고 자연. 이 밑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그래서 녹관농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녹지지역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관리와 농림과 자연환경 보존적이 다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이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일단 관농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관농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녹지지역은 20에서 40입니다. 주거는 50에서 70입니다. 공업은 70, 그리고 상업은 70에서 90이야. 이 건폐율을 다 외운 건데 이거 외우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 그거 외워야죠.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입에 익으라고. 그 1, 2월은 줄만 치고 하면 된다고 했죠. 다 같이 녹주공상 시작. 녹주공상. 그럼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녹주공상 이렇게 한번 붙여보자. 말이 좀 되게. 녹주공상건 시작. 녹주공상건. 자, 녹직하면 관농자를 다 포함하는데 20에서 40이야. 40짜리가 딱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 계획관리야. 무슨 관리? 계획관리 지역만 40이야. 그러면 녹지 밑으로 관농자 다 20%인데 건폐율이 20%인데 계획관리만 얼마다? 40%다. 혹시 여러분 시골에 제 말 듣고 시골에 친정집이든 시댁이든 이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땅이 있걸랑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도로 옆에 웬만큼 도로를 끼고 있으면 지역에 무조건 땅을 사버려요. 계획관리지역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던져버려. 그럼 사다 놓으면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5년 이내에는 그 3배 갑절이 올라갈 겁니다. 무조건 땅은 아파트 상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땅을 하면은 그게 돈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돈을 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땅을 사. 뭐 코인이고 뭐 나발 뒤통수고 그거 얼마 못 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다 같이 녹지. 녹지하면 여러분 이삭해서 녹지. 녹지 이사. 다시 녹지 이사. 20에서 40이라 이거야. 그럼 40자는 요거 하나뿐이니까 전부 다 몇 프로? 20%야 되니까 다 같이 녹지. 아니, 녹지하면 여러분 이사라니까 다시 녹지 이사. 그렇죠. 내가 이사하면 여러분 녹하면 되고. 오케이? 이사. 뭘 그렇게 심각하게 봐요? 김 사장님은? 예? 자, 주거. 주거는 뭐야? 50, 60, 70. 5, 6, 7 시작. 5, 6, 7. 05번 70. 상업원 7, 8, 9. 상업원 7, 8, 9.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예? 김 사장님, 적지 마세요. 적는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이거 제 프린트에 있어. 자, 적지 마. 적지 마. 적는 거 필요. 나 쥐어버릴 거야. 다 같이. 녹지공사. 자, 녹지 이사. 주거 5, 6, 7. 공업 70. 상업원 7, 8, 9. 이게 바로 건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용적률의 최대한으로는 똑같이. 여기는 이제 똑같이.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 주공이 공주로 바뀌었어. 주공이 공주로 바뀌었어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녹공주상용이야. 다 같이. 녹공주상용. 다 같이. 녹공주상용. 시작. 큰 소리로 녹공주상용. 자, 녹지. 여기는 50에서 80이야. 그런데 100짜리가 3개가 있어. 100짜리가 생산 녹지하고 자연 녹지하고 계획 관리가 이게 100이에요. 50에서 다 80이야. 그런데 50에서 100짜리가 생산 녹지하고 자연 녹지하고 계획 관리야. 그래서 여기에 50에서 100 가면 돼. 다 50, 100. 이게 바로 녹지야.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이게 뭐냐? 150에서 400이야. 자, 주거는 50에서 500이야. 이게 조금 복잡해.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200에서 얼마? 1500이야. 자, 그럼 여기서 공업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공업은 우리가 전일준이죠. 다 같이. 전일준. 다 같이 전일준. 이거 다, 이거는 알고 있잖아. 전용공업하고 일반공업하고 중공업이라 이 뜻이잖아. 그러면 전용공업은 여기는 150이 출발점이죠. 150에서 공업지역은 플러스가 150이야. 그러니까 150에서 150 더하면 300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업은 200에서 150 더하니까 350이야. 그 다음에 준주거지가 준자 들어간 거는 돌연변이야. 더 많이 해줘. 여기는 200에서 400이야. 여기 400하고 150을 연결한 것이 150, 400이라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 주거지역도 다시 전일준이죠. 전일준이야. 근데 전용주거는 여기는 플러스 50이야.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100씩 늘어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전용주거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으니까 1종이 50부터 출발점 50. 그럼 50에서 50 더하니까 100이야. 그럼 2종은 100에서 150이야. 50씩 올라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반주거. 일반주거는 1종, 2종, 3종이니까 자, 1종 일반주거는 여기는 100이죠. 100에서 플러스 100이니까 200이야. 그 다음에 2종은 150에서 플러스 100 하니까 250. 3종은 200에서 100 하니까 300. 자, 준주거는 어차피 이거는 더 많이 완화하니까 200에서 얼마? 500. 이게 이렇게 어서 와서요. 자, 200에서 500. 요렇게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주거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이게 상업지역이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올라요.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우리가
중, 일, 유, 근이잖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 맞죠? 다 같이 중일유근. 그럼 중심상업은 여기 이제 용적률이 200에서 1500이니까 200이 출발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 900. 여기는 200에서 1100. 여기는 300에서 1300. 그 다음에 400에서 얼마? 1500인데 여기 상업지역은 플러스 200씩 올라가요. 900에 200 더하면 1100. 1100에서 200 더하면 1300. 1300이 200 더하니까 1500이 되는 거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마이너스 200이겠죠. 1500에서 마이너스 200하면 1300. 1300에서 200하면 1100, 9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1, 유근으로 보면 마이너스 200이고 근유 1중으로 보면 플러스 200이다. 뭐 어쨌든 간에 200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 또 보니까 아하 주거지역은 전용주거는 플러스 50이고 일반주거는 플러스 100이구나. 상업은 플러스 200이고 공업은 플러스 150이구나. 그럼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다 해결된 거죠.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용적률인데 다 같이 녹공주상용 시작. 큰 소리로 녹공주상용. 녹주공상관. 이렇게 하면 벌써 이거 공부 다 하면 거의 한 4개월 공부는 다 한 거야,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 녹주공상관이다. 자, 녹 24, 주거 5, 6, 7, 공업 70, 상업은 7, 8, 9. 자, 녹지지역 용적률. 녹지 50에서 100, 공업은 150, 400, 주거는 50에서 500, 상업은 200에서 1500. 이게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법률과 대통령 조례가 있는데 시험을 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보면 된다. 그래서 책에도 거기까지 규정이 돼 있다. 이 말이죠.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자, 96페이지에 자, 최대한도 다시 한 번 더 해봐요. 건폐율 최대한 다 같이. 녹주공상 시작. 그 다음에 용적률 최대한도 녹공주상 시작. 예,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건폐율의 용적률 구체적인 기준인데 일단 주거지역의 건폐율의 70%, 그죠? 주거지역은 70%고 상업지역은 오른쪽 90%고 공업지역 70%고 녹지 20%고 관리지역 20, 40이고 그 다음에 농림자연 20이다. 이거는 법률상 규정한 거야. 이게 최대 한도로.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거 주거지역에서 1종 전용이 50, 2종 전용이 50, 3종 1종 일반이 60, 2종 일반이 60, 3종 일반이 50, 준주거가 70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녹지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법률로 보게 되면 이게 90%가 최대 한도, 공업은 70%, 주거는 70%, 녹지는 20%. 그래서 이게 90, 70 이게 법률상 규정한 최대 한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모두가 그 내용이 되는데 그거를 대통령령으로 정리한 걸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보니까 녹지 지역이 다 20이야. 저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다 20%인데 계획관리지역 하나만 몇 프로예요? 40%죠. 그럼 요거 하나만 딱 정리하고 나머지는 녹지구는 전부 다가 20%다. 그래서 그러면 녹지가 20, 녹지 전부 20%. 그 다음에 보전관리, 생산관리 20%.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 20%야. 그런데 계획관리지역만 40%다.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법에서 70% 이하인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일조니까 전용주거는 무조건 1종, 2종 할 것 없이 전용주거는 50%야. 그러면 일반주거 1종, 2종 이건 60%야. 그런데 일반주거에서 돌연별이 하나가 있어. 3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는 건폐율이 50%야. 요거 하나만 독특한 거죠. 그 다음에 준주거는
70%. 그래서 우리는 50, 60, 70. 그래서 5, 6, 7이라고 하는 거야. 자, 공업지역은 몽땅 다 똑같고 상업지역은 역시 우리가 중1 유건이니까 요거를 그대로 보면 걸린 상업은 70. 가장 낮은 게 70이니까. 그 다음에 일반 상업과 유통 상업이 80. 그리고 중심 상업이 90. 그래서 7, 8, 9. 7, 8, 9. 이게 상업지역이다. 이게 건폐율이다. 이거죠. 그럼 그대로 그대로 볼 것도 없고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용적률이죠. 자, 아까 건폐율은 이렇게 최대 한도만 정한다. 뭐만 정한다? 최대 한도만 규정하는데 용적률은 최소 한도하고 최대 한도를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 한도하고 최대 한도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 한도는 끝에 이상, 최대 한도는 끝에 이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폐율은 최대 한도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건폐율은 최대 한도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완화도 있고 강화도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은 최대 한도만 정하고 있으니까 강화, 완화를 같이 규정하는 거야. 따로 정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용적률은 최소 한도와 최대 한도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강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왜? 100% 이하다라고 하면 100%보다 더 높여줄 때는 따로 완화 규정이 필요하지만 100% 이하, 50에서 100% 이하니까 100%보다 더 낮게 이미 50%로 규정이 돼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화 규정은 돼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강화 규정은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용적률은 완화 규정밖에 없어요. 완화 규정만 따로 주고 강화 규정은 따로 안 주는데 건폐율은 완화 규정도 따로 두고 강화 규정도 따로 둔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보는데 그 용적률에 보니까 오른쪽에 그 96페이지 제일 밑에 도표에 전용 주거는 플러스 50이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는 플러스 100씩 올라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는 플러스 300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자, 중1 유건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마이너스 200이죠. 1500에서 200 빼면 1300, 1300에서 200 빼면 1100, 1100에서 200 빼면 900이니까 바로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니까 중1 유건이니까 마이너스 200. 그럼 밑에서 올라가면 플러스 200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의 경우도 우리가 용적률이 법에서는 400% 이하라고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자, 전용공업은 150에서 300, 일반 공업은 200에서 350, 중공업은 200에서 400인데 여기 공업지역은 플러스 50이 아니고 이거는 미스프린트입니다. 50이 아니고 150이라서 일자 빠졌네요. 거기에 플러스 150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이제 아까 아가씨들이 교정을 조금 적게 봐서 150.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50에서 다 80이야. 그런데 생산 녹지하고 자연 녹지가 50에서 100이라고 내가 말했죠. 그래서 아까 100짜리가 3개라 했잖아요. 생산 녹지 뭐라고 했어요?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렇죠. 여기 생산 녹지하고 자연 녹지 계획 관리 요것만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00. 그래서 그거 3가지만 100이다. 나머지는 50에서 80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이걸 한번 보여봤다. 그럼 그대로 한번 요걸 그대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내가 프린트에다가 오늘 준 거. 자, 프린터 오늘 준 거 오른쪽에 보관 농자의 옆에 농자 밑에 농자 옆에 굵은 것으로 다 같이 녹주공상 시작. 큰 소리로 녹주공상. 자, 녹하면 여러분이 이삭해야 되지. 자동으로 나와야 되지. 왜 이렇게 칠곡이 내가 볼 때 좀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좀 늦어. 다시 녹, 이삭, 주, 5, 6, 7, 공업, 70, 상업은 7, 8, 9 이렇게 나와야죠. 7, 8, 9 상 이렇게 나와야 되지. 참네. 늦게 오신 분이 제일 빠르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5, 6, 7
5, 6, 7. 그냥 죽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아시겠죠? 5, 6, 7. 뭐 죽어? 왜 죽어? 그죠? 5, 6, 7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용적률 녹지. 50, 100. 공업 150, 400. 죽어. 50에서 500. 상업 200에서 1500.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150, 400. 그렇죠. 서리식 화이팅. 자, 50에서 500. 죽어. 200에서 1500. 상. 그렇죠. 우리 김 사장님은 그래 젊은 것들이 좋지 이칸다 지금. 한보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내 애처로워 죽겠어 정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안경을 좀 쓰시라니까 왜 안 쓰시고 그래요. 예? 내 좋은 거 내 하나 사줄게. 맞춰줄게. 가자. 그게 누진 다초점 하면 절대 안 흔들려요. 내가 이거 누진 다초점이잖아요. 자, 그럼 97페이지.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에 관하. 보입니까? 자, 건폐율의 적용 관하는 건폐율은 80% 범위 안에서 80%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따로 건폐율을 정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 개수작 농단을 많이 부려. 뭐라고? 자, 여기서 이제 완화 강화 보니까 건폐율의 경우에 건폐율의 완화 규정인데 따로 정하는 거죠. 여기 이제 개수작 농단이야. 개수작 농단. 시작. 자, 그럼 여기서 개발지능지구가 이게 어떻게 돼요? 개발지능지구가 40%하고 30이죠. 40, 30. 이 도시적 바깥에는 40. 도시 자연녹지는 30.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40. 자연공원하고 자연취락지구는 60. 그리고 농공단지는 70. 그리고 산업단지는 80. 그래서 80%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한 것인데 요걸 우리가 자 이렇게 보니까 취락지구는 60이죠. 이게 자연취락지구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연공원도 60이야. 밑에 개발지능지구는 43.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그리고 농공단지는 70. 한 장 넘어가서 국가, 일반, 도시첨단, 준산업단지는 80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수작 농단 한번 해보자. 다 같이 개수작 농단. 자, 개발지능지구는 도시적 바깥은 40, 자연녹지는 30.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그 다음에 자연공원하고 자연취락지구는 60. 농공단지 70. 그리고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준산업단지는 80이다. 다 같이 개수작 농단. 시작. 개수작 농단. 개수작 농단.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따로 규정한 거. 이게 왜 완하냐 한번 봐봐요. 이래 한번 봐요. 여기다가 여러분 보니까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하면은 이게 어디냐? 저기 통영이나 여수나 이런 지역이야. 그럼 거기는 바닷가에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인데 우리가 앞에 이 용도지역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설명할 때 자, 자수, 해생, 상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자원, 그리고 해양,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수산 자원을 물고기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이게 보호 육성이잖아요. 그 수산 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그럼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건폐율이 20%인데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 건폐율은 40% 해준 거니까 한 배가 늘어난 거 맞죠? 이게 완화된 거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렇게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의 적용 완화입니다. 자, 용적률의 경우에도 따로 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용적률에 적용 완화는 여기는 개수잔홍이야. 다 같이 개수잔홍 시작. 큰 소리로 개수잔홍. 개수잔홍. 자, 그러면 개가 여기는 100이야. 수가 80이고 자연 공원이 100이야.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150. 그럼 여기는 개수잔홍은 다 같이 108, 105 시작. 그냥 따라해봐. 의미 두지 말고. 개수잔홍 108, 105 시작. 개수잔홍 108, 105. 예, 그래서 개수잔홍 108, 105. 개발진흥지구는 100%. 수산자원보급 80%. 자연공원은 얼마? 100%. 농공단지는 150이니까 108, 105. 이렇게 하자고요. 아시겠죠? 개수잔홍 108, 105.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걸 같이 묶어놓은 것이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금폐율을 하고 용적률 완화한 거를 같이 묶어놓은 거 보니까 금폐율은 80% 범위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취해서 개수작 농단이라고 했는데, 취해서 개수작 농단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취락지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발지능지구,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자연공원, 그 다음에 자연 취락지구, 농공단지, 산업단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개수자농단이니까 개수자농. 그래서 108, 105.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두 가지를 완화한 것을 묶어놓은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정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기타 금폐율과 용적률의 적용 특례가 있는데, 금폐율의 적용 특례. 요거는 원칙적인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조례로 금폐율을 따로 정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 따로 정한 것이 이제 금폐율의 강화가 있고 완화가 있어요. 아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금폐율은 강화도 있고 뭐도 있다. 완화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금폐율의 참 애매하네. 흑판이. 자, 금폐율의 강화를 봅시다. 자, 금폐율의 강화는 일단 읽어보니까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이고 토지의 이용에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금폐율을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금폐율의 강화. 읽어봐. 어느 지역에서? 99페이지.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폐율의 최대 한도의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죠. 아, 이게 참 책이 누가 썼는지 몰라도 수험생 공부하기를 참 좋게 하는데 이미 줄 다 쳐놨어. 근데 너무 친절한 금자씨야. 어느 지역? 도시지역에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낮출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역, 이 설명 잘 들어야 돼. 여기가 준주거입니다. 그럼 준주거 지역의 금폐율이 몇 프로입니까? 주거는 5, 6, 7 이렇게 했잖아. 50원 전용, 60원 일반, 70이 준주거지. 참네. 5, 6, 7 시작. 70%지. 몇 프로? 70%인데 이거를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의 범위 안에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낮출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70%에 40%는 얼마지? 28%잖아. 맞죠? 70%를 40% 낮춘 게 얼마야? 28%라. 그럼 저 28%를 여기다가 빼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빼주면 얼마야? 42%. 몇 프로? 그러면 요게 70%를 40% 낮춘 값이 얼마야? 42%란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 이상은 되는데 이하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40% 뭐야?
이상이라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70% 밑에서부터 42% 요 사이에서만 뭐 할 수 있다? 요 사이에서만 뭐 할 수 있다? 강화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70%인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을 43%, 50%, 60%까지는 낮출 수 있고 69%까지는 낮출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70%인 이 준주거 지역을 30%까지는 30%로 낮출 수 있나요? 안 되죠. 얼마까지만 돼? 42%까지만 낮출 수 있어요. 그 밑으로는 낮출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40% 이상 범위 안에서 그러면 원래 건폐율 70% 그 사이 요 사이에서만 뭐 할 수 있다? 강화를 할 수, 이게 강화예요. 그러면 이 말을 풀어하면 이게 되냐? 원래가 준주거니까 건물을 요렇게 한 30%를 땅을 남겨놓고 여기 30% 남겨놓고 요만큼 건물을 세울 수 있는데 낮아버리니까 40% 낮아버리니까 요 정도밖에 건물을 못 세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야? 강화라 이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강화 여기는 도시지역에서만 토지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그 40% 낮춘 값이 예를 들어 준주거 지역이면 42% 이상이, 그죠? 요까지 낮출 수 있다. 그 밑으로는 못 낮춘다. 이 말입니다. 이거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의 완화는, 자, 일단 제목에 좋죠. 150% 범위 안에 낮추는 것은 녹관농자방입니다. 다 같이. 녹관농자방. 시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80 이상 90% 이하 범위 안에 완화하는 것은 준일건방.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는 것은 보생농자농입니다. 다 같이. 보생농자농. 그리고 생산녹지 지역 안에 연구, 건조, 보관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50% 범위 안에 완화. 계획관리의 공장, 창고, 연구소. 계획관리의 공창년. 요거는 50%. 또 2번. 계획관리 지역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 5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 이하의 범위 안에 완화. 자연녹지하는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 40%입니다. 그 다음에 30% 범위 넘어가시고 녹보생농자 안에 전통사찰, 등록문화재, 한옥 3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녹지에 설치하는 유원지 건폐율 30%. 그 다음 자연녹지 안에 학교 경우 이때 30%까지 완화. 그 다음에 20% 범위 안에 완화. 공원의 건폐율은 2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건폐율 완화입니다. 이 건폐율 완화는 이렇게 제목에만 이번 파트는 줄만 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은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00페이지 용적률의 완화죠. 건폐율은 완화도 있고 강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적률의 경우는 강화 규정은 따로 없고 완화 규정만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200% 이하의 범위에서 그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상업지역인데 거기서 제가 믿습니다. 자, 주택 재개발을 지우시고 재개발사 이거 다 수정자 해가지고 새 책이 나옵니다. 자,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을 지우고 재개발 사업으로 고쳐라 이 뜻입니다. 책에 고치세요. 요거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을 지우고 그냥 재건축 사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및 도시환경 정비 사업 구역, 및 도시환경 정비 사업 구역은 삭제. 그럼 여러분 상업지역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구역 안에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다시 200% 이하만은 상업지역과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이게 200% 완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건폐율도 하나 설명해 줬으니까 용적률도 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여기 한번 보죠. 여기 롯데 123층짜리 제일이 롯데 월드라고 여기가 속초노수입니다. 여기가 이제 호텔, 백화점, 마트입니다. 호텔, 백화점, 마트. 여기 전부 롯데 층구. 여기 120 맞은편은 롯데 캐슬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미 아파트고 막 이렇게 되는데 주거 아파트인데 이게 잠실 여기에. 제가 옛날에 잠실역에서 6정거장 가면 한양대학이 있습니다. 한양대하고 경기대하고 두 군데를 강의할 때 사회교육원에 강의를 할 때 토요일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토요일 날까지 풀로 강의했었죠. 토요일 날 수업하고 오전 수업하고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와이셔츠 기시 낡았으니까 하나 사드릴게. 백화점 오시래. 그래서 이제 6정거장이니까 한양대학에서 나와갖고 바로 여기 왔어. 그때 여기 이게 롯데 이게 롯데가 백화점이 있고 하니까 호텔이 상업적이죠. 상업적이야. 근데 이 비싼 땅덩어리를 이렇게 빈 공지로 이렇게 많이 그 앞에 보면 넓은 공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 벤치가 있어. 여기 앉아서 그때 담배 피울 때인데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으니까 왔더라고. 그래서 백화점 들어가서 뭐 니나리찌 와이사스인가 그거 6만 원 주고 그때 돈을 하나 사주더라고. 근데 빌어먹을 니나리찌 와이사스 하나 사주면서 자꾸 눈길이 여성 코너에 코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집사람 눈이. 아이 바보같이 나는 모른 척하면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와이사스 6만 원짜리 하나 얻어 걸치고 그 10배가 넘는 60만 원짜리 코트 사주고 왔다니까. 이게 바로 우 교수 와이셔츠 사건이야. 무슨 사건? 생각이 안 나면 이거 좀 기억해 놓으라. 무슨 사건? 니나리티 와이셔츠 사건이야. 이게 봐. 이게 롯데 상업지역이잖아. 백화점. 상업지역에 거기에 이렇게 빈 공간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다. 이게. 무슨 부지로? 그럼 읽어봐요. 당업, 상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공공시설 부지로 무한 경우 200% 이하 완화 제공한 경우 맞죠? 이게 공공시설 부지 맞잖아. 이거 맞죠? 이렇게 공공시설 부지로 그 상업적의 그 비싼 땅을 시민들을 위해서 했던 자기를 위했던 간에 공지로 남겨놨다 이거야. 이 비싼 땅을. 이 비싼 땅을 공지로 남겨놨으니까 해당 용적률의 몇 배까지? 2배까지 뭐 해주겠다는 거야. 완화해준다 이 뜻이잖아. 이게 200%가 2배 맞잖아요. 맞죠? 그럼 몇 배까지? 2배까지 완화해준다. 그것도 생각이 안 나? 우 교수 와이셔츠 사건. 다 같이 상제제 시작. 큰 소리로 상제제. 상제제.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이상제제 시작. 상제제는 200%까지다 이게야. 그 상제제 2 시작. 상업지역과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을 때 2배까지 용적률을 뭐 해주겠다? 완화해준다 이 뜻이야. 오케이? 상제제 2라 이거야. 자, 그 다음 120%까지 완화는 준주거, 상업, 공업지역 간의 건축물을 넣어서 여기는 줄치고 끝에 건축금지, 공지에 접한 경우. 뭐에 접한 경우? 건축금지, 공지에 접한 경우. 뭐에 접한 경우? 건축금지, 공지에 접한 경우라 이거예요. 자, 아까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거고 요번에는 뭐로? 건축을 세울 수 없는 공지에 접한 경우라 이거야. 그것도 이해가 안 돼가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좀 그럴까 하나만 내가 설명해 줄게. 읽어보세요. 첫 번째 선희 씨 동그라미 1번 읽어보세요. 그런 걸 빼고 관로한 걸 빼고 그냥 다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금희씨 무슨 말이에요?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럼 내가 그림 그릴 때 빨리빨리 봐. 공원, 광장, 하천. 이게 하천이지. 공원, 광장, 하천은 건물을 세울 수 있어 없어? 건물을 못 세우잖아. 건축금지 공지에 접한 도로라 했지. 맞죠? 공원, 광장, 하천, 건축금지 공지에 접한 도로를 뭐로 하는 거?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 그럼 여기다가 이 대지 안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 건축금지 공지 하천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이 대지의 전면 도로 이 도로야. 전면 도로라는 대지 안의 건축물. 자, 이럴 때 이 건축물이 방금 말한 데 위에대로 준주거, 그 다음에 상업지역, 상업인데 유통상업을 뺀 상업,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러니까 7지역이에요. 이거 3개, 이거 3개, 이거 하나니까 7개 지역이죠. 그럼 여기가 하천, 건축금지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다. 이때 이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라고 한다면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얼마냐? 녹공주상. 그럼 줄은 50에서 500이니까 끄트머리 있는 거는 준주거야. 준주거. 500이야, 500원. 얼마? 500. 원래가 500인데 곱하기 120% 완한다고 돼 있잖아. 1.2배 완하니까. 맞죠? 그럼 1.2배 120% 완하니까 이게 600이 되는구나. 오케이? 이게 건폐율, 용적률 600%가 되고 120% 뭐 된 거? 완화된 거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요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창고에 대한 용적률의 특례. 녹지지역 관리지역 안에 창고는 조례가 정한 높이 규모로 제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부지의 제공에 의한 용적률 완화인데요. 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조례가 적용하는 용적률의 120% 용도 지역별 최대 한도에까지 완화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하는데 이거는 20%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때 추가 건설이 허용된다. 이렇게 해서 용적률이 완화되는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거같이 우리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정리할게요. 일단은 초시간에 정리한 거는 다른 거는 다 빼고더라도 요거 녹주공사항건, 녹공주상용 요거 하나는 머릿속에 새겨두고 잠시 화장실 갔다가 오자. 오케이? 쉬시기 바랍니다.